저는 뮤즈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고 또 비올라도 가르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비올라 레슨을 하면서 여기서는 저를 선생님으로 보시겠지만 사실 제가 또 다른 부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고 연주자로 꽤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 이게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리고 또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조금 알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적 컨텐츠로 뭐가 좋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렉처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절대 쉬운 악기가 아니에요. 얘는 예체능을 통틀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하며 많이 투자해서 많이 늘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늘었는데 하루를 쉬었다. 매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루만 쉬었다 하더라도 그게 갑자기 확 티가 많이 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냉정한 악기이면서 근데 이 시기를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자기의 감정,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매 학기 그리고 매 시즌별로 거의 모든 바이올린 선생님이 아마 같은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요? 바이올린을 어떻게 자야 하나요? 그래서 이 질문을 넘어서 조금 더 관점을 넓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시간을 만들었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나무긴 나무예요. 제가 좀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좀 속도 봐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바이올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거는 현악기라고 하고요. 현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까지 있어요. 보통 가문비 나무, 피시아라는 나무로 만들고요. 바로 나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나무를 찾아내야 하고요. 거기서 잘라내고 악기에 쓰일 수 있게 적어도 몇 년 이상은 건조를 시켜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악기가 뒤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악기는 대부분 어렵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자랍니다. 또한 빨리 자라게 되면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골라내고 악기에 쓰일 나무로 자르고 건조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막 기술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더 기간이 짧아지고 다른 물질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바이올린에서 우리가 아는 소리 그리고 조타라고 하는 악기 같은 경우는 묵묵히 모든 시간을 견뎌낸 악기를 가장 저희는 많이 좀 높게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악기일수록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악기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죠? 이거 견디는 게 힘들어요. 견디고 힘들어하는 이거를 묵묵히 잘 지킬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드 악기가 비싼 거예요. 얘를 올드 악기가 막 200년, 300년 되면 그만큼 많이 견딘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비싸집니다. 제가 오늘은 힘들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다음 렉처나 그 다음 시간에 올드 악기와 그냥 악기의 그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즈키라는 잽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스즈키 바이올린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음악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10몇 년 전, 20몇 년 전이라고 할게요. 그때 제가 할 때도 그 악기, 그 책을 썼고요. 지금 친구들이 배우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즈키 있습니다. 피아노로 치면 바이올린도 같아요. 근데 왜 그걸 쓰느냐? 그때는 저는 나무로 퍼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느라고 이게 왜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 되고 나서 보니까 왜 이 책이 좋은지 정말 잘 배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간으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바이올린이랑 피아노랑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이올린은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직접 왼손으로 음정을 잡고요. 얘로는 소리를 내요. 근데 피아노랑 걔네 다른 점이 뭘까요? 눈에 봤을 때 딱 찾아야 돼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안 해주셔도 되고 호응해 주셔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피아노가 건반이잖아요. 몇 개일까요? 네,
88. 보통 88. 거기서 좀 더 나가면 100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까지 영역이 안 쓰고 보통은 88 건반악기라고 합니다. 모든 음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가 크죠. 그래서 음정을 잘 듣지 않아도 우선은 건반을 누르면 직관적으로 소리가 납니다. 처음 시작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딱 4개를 냈죠. 그게 보면 이 소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솔레라 미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솔이 가장 두꺼운 소리. 그 다음 그래서 솔과 레 사이의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피아노 한번 해봐주세요. 얘는 그냥 치면 돼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내가 틀린다. 뭐 하면 소리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스티커를 붙여요. 1번, 3번, 4번을 붙이고 짧게 보여드리면 악기를 잡고 버틸 수 있어야 되고 팔을 잡고 버틸 수 있어야 모든 거에 소리가 기본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보통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말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스즈키는 총 1번에서 총 17개의 곡이 있습니다. 거의 쉼 없이 갈 거예요. 앞으로 계속 달릴 거니까 들어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연달아 갑니다. 안 자르고 연달아 가고요. 왼손 자리와 오른손.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는 음정을 잡는다고 했고 얘로는 소리를 낸다고 했죠. 다운, 내리는 거 올리는 거를 이거를 각자 이게 익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우선은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제가 총 3가지 버전을 할 건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박자처리, 그 다음은 16단표, 그 다음은 세리단표. 그래서 3가지 버전으로 할 거고 그거를 베리에이션, 변곡, 변주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연결할 건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레그로 무궁동인데 이거는 뭘 배우냐면 왼손에서는 특히나 이런 테크닉, 이걸 스타카토라고 해요. 음정이 끊기고 요거를 배우고요. 왼손은 스피드, 빠르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혹시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 썼는지 아세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줬죠?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줄.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1, 2, 3, 4번으로 되어 있죠. 얘가 제일 얇은 줄이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기가 제일 편해요. 지금 저는 1, 2번만 썼어요. 근데 지금 제가 쓸 거는 3, 4번이에요. 그럼 가장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팔 각도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줄 소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얘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 이 세 개가 있는 여기에 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잘 쓰는 거.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쓰는 거.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줄 나와요. 팔꿈치 보이세요?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12번까지 왔죠. 12번까지 오면서 활을 전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AKA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 아십니까? 바하가 뭡니까? 음악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그냥 외웠죠. 음악의 어머니는요? 핸들. 예,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자, 이 현악기 중에서 바하 같은 경우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특히나 슬러. 지금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연결하는 걸 슬러라고 하는데 그 슬러를 씁니다. 그리고 이 슬러 같은 경우를 뿐만
아니라 그 바하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쓰는 이유는 활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활 테크닉이나 활로 노래하는 거나 이런 거는 바하가 되게 좋기 때문에 무반주 아마 뭐 첼로 반주공 뭐 이런 게 다 많을 거예요. 그걸 하는 이유는 그걸로 음악을 노래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공부입니다. 연달아서 한번 가볼게요. 슬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는 걸 슬러라고 하고 요걸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줄도 바뀌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제일 연결을 시키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는데 거기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피치카토라는 게 있습니다. 피치카토는 뭐냐? 뭡니까? 줄을 튕기는 거요. 왜였나? 왜 이렇게 저희가 왼손으로는 잡잖아요. 오른손으로는 팔을 쓰지만 이거를 피치카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적 용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DC가 뭐죠? 다카포라고 해요. 그래서 DC라고 써 있는 거는 음악적으로는 다카포더라고 다시 앞으로 처음으로 넘어가라, 다시 도도히 합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INE, fine라고 써 있는 곳에서 멈추세요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20분 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겁니다. 왠지는 또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마 어린 친구들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듣기예요. 제가 오늘 3번을 강조해서 얘기한 게 듣기입니다. 이 듣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선은 지금은 제가 세 분을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한번 맞추시는 분은 젤리나 초콜릿 드릴게요. 자, 해바라기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미술 작품 아시나요? 저요. 다른 거. 오, 맞았어. 혹시 못 맞힐까봐 저기 이렇게 너네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다음 아마 이 멜로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자, 아이들 먼저 할게요. 자, 안 해본 사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 눈빛으로 얘기해요. 베토벤. 이 사람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라는 사람이고, 이걸 아시는 게 이게 심포니가 이 사람이 8개 냈는데, 이게 운명이라는 거고, 교향곡 5번이라고 해요. 그게 멀었다는 걸 인정하고, 맨 처음에 나온 멜로디가 그거고, 나중에 가서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맨 마지막에 했던 게 뭐죠? 베토벤 교향곡 마지막 곡이 뭐죠? 당당하게 내가 레슨 때 많이 얘기했을 텐데. 뭐죠? 합창이라는 겁니다. 이 합창은 왜 더 중요하냐면 보통 교향곡이라고 하는 거는 악기만 나와요.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거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까지 엮여서 하는 건데 이 합창이란 곡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썼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에 접목시킨 사람이 베토벤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합창이라고 교향곡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찐 천재고 이것이 찐 천재다라는 느낌이고 악보를 보면 그냥 바로 외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태교음악으로 제일 유명한 분인데 한번 피아노로 쳐주시겠어요? 아까 저도 했었죠. 작은 별. 맞아, 작은 별인데 그 작곡가가 누굴까요? 도윤이? 맞아요. 맞아. 말해줘. 모차르트. 그렇지, 잘했어요. 자, 지금 제가 3명의 작곡가와 예술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누구죠? 방고. 반고를 왜 기억하죠? 뭘로 제일 많이 알려드렸죠? 귀자는 귀를 왜 잘랐을까요? 한창에 한청이 맞습니다. 그래서 absente라는 되게 독한 술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귀에 너무 많은 게 들리는 거예요. 한청부터 해서 자기 귀에 내가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까지 너무 많이 들려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귀를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베토벤은 왜 귀를 유명하죠? 귀가 안 들려서. 그렇죠.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안 들린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운명이나 합창이나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곡들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는 왜 유명한지 아시나요? 귀가 너무 잘 들려서. 이게 어느 정도로 들리냐면 별 노력 없이 다 들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성당이나 교회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연주곡을 사실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이거를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거나 녹화가 물론 방영이 안 됐겠지만 악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필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딱 들으면 다 이 녹음기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2시간짜리다. 다 들어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2시간짜리 다 써요.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제가 가장 차이점을 제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마 악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모차르트는 한 번도 안 고쳐요. 이게 초판이자 그냥 자기가 마지막으로. 근데 베토벤 보이시죠? 얼마나 인간적인지. 그래서 제가 베토벤을 제일 좋아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3명은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이 잘 들리는 사람, 너무 많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후 작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인정받고 우리가 다 좋아하고 하지만 사실 살아있을 때는
귀가 그렇게 많이 발달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귀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지금 저희가 감상하고 연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우리 귀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